오늘부터 신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해봤고요. 위탁 판매, 구매 대행, 브랜드 등등 대격변의 시대에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할지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담았으니 꼭 필수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또 셀러들 힘들게 하는 로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플러스 스토어라는 걸로 네이버 쇼핑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개인화 추천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네이버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최저가 중심 가격 비교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나 AI를 가지고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겠다. 이런 맞춤형 쇼핑 경험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빠르면 10월 30일부터 적용을 할 것이고 늦어도 연내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부터 UI가 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네이버 앱을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UI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뭔가 상품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존의 화면이랑 좀 달라서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떡볶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가격 비교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N 쇼핑이었는데 N 가격 비교라고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네이버 쇼핑이 가격 비교 서비스로 아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거 무슨 이제 N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검색에서 더보기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떡볶이라고 검색했던 거에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기존에 익숙했던 화면은 이런 UI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남규님을 위한 브랜드 혜택 해가지고 은영이 떡볶이, 프레시지, 동원 공식샵, 오뚜기물, 애슐리 홈스토랑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브랜드 단위의 제품들이 뜨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떡볶이로 검색을 했지만 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안에서 검색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아예 브랜드 단위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도 떡볶이 안에서만 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배지 인증이 있는데 공식 인증, 무료 배송, 배송비 포함, 별점 4.8 이상 그리고 도착 보장, 오늘 출발 이런 식으로 뭔가 배지들을 나열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AI 때문이겠죠. 정답은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뭐가 나왔냐면 네이버 포유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이 포유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AI 템즈 기반으로 내가 본 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본 상품하고 연관된 키워드를 알려줬었거든요. 네이버가. 근데 아예 키워드를 넘어서서 그거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왼쪽에 이거 보시면 네이버 쇼핑 탭하고 별개로 이게 떴었잖아요. 1일 전 클릭한 그리고 클릭한 토퍼랑 함께 보는 이런 여러가지 연관된 상품들을 쇼핑 탭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강제로 보여주는 거죠. 이미지랑 그 스토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거 연관된 브랜드 추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장바구니 담고 찜한 상품, 구매한 상품은 이런 식으로 배지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노출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AI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이버 쇼핑 탭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네이버 포유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의 어떤 쇼핑 탭이 같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이때 네이버가 테스트한 건 뭐냐면은 기존 쇼핑에서 클릭수나 구매 건수, 리뷰수로 노출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위 노출 되던 로직하고 별개로 다른 로직으로 상위에 노출을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픽 슬롯 작업이라고 하는 많이 오시죠. 톡톡으로. 그런 것들하고는 연관이 없어지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을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이 닭가슴살을 찾는다는 거는 홈트를 하거나 다이어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상품을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을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그때 잘 활용을 해서 상단에 오르지 않더라도, 상위 노출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매출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노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AI가 결국에는 개인화, 맞춤형 이런 제품으로 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방금 전에 있었던 AI 아이템즈 추천을 통해서 검색 상위 노출 기회가 적은 신생 판매자, 비인기 상품도 골고루 노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왜 이걸 계속 고도화를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용자 취향, 검색 질이 연관 상품 추천 기능 맞춤형 블록,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상품 클릭률이 2배 이상, 거래액은 4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이 포유를 통해서 판매자 성장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검색 질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한 A라는 거를 궁금해하면은 바로 A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내 시간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찾는 걸 바로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쇼핑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가격 비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고도화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쇼핑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러스 스토어가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저는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 앱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쇼핑이라는 항목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뭐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의도나 목적,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존을 보시면은 네이버 앱에 들어갔을 때 홈이 있고 콘텐츠가 있고 클립이 있고 맨 왼쪽에 쇼핑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맞춤 제품이 뭐가 있는지, 뭐 내가 구매했던 제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열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네이버 앱을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이 플러스 스토어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 통합 검색 창은 이제 하나고, 이거랑 별개로 이 네이버 스토어라는 어떤 새로운 채널이 하나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오늘의 행사 놓치지 마세요, 조남규님을 위한 오늘의 행사 해가지고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AI를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네이버 쇼핑에 적용된 것들도 이미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AI로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행사, 나만을 위한 오늘의 행사, 뭐 나한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름 안에 넣기에는 뭔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만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만의 고유한 명칭을 쓰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플러스 스토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사세요라고 하면은 플러스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네이버 검색, 네이버 쇼핑,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건 무슨 서비스냐? 가격 비교 서비스로 리브랜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라고 진짜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구분을 해놨어요. AI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명품 브랜드 같은 거죠. 그건 이미 그 만드는 판매자가 누구고 상품이 뭐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카탈로그로 묶어버려가지고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나 수량이나 옵션 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 서비스를 고도화해가지고 기존처럼 잘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질 스튜어트 가방이 있어요. 그럼 질 스튜어트 가방은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자체 제작해서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 스튜어트 가방이라는 그런 항목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만드는 곳이. 그래서 판매자만 달라가지고 그 판매자들끼리 가격을 좀 더 높이고 뭐 옵션을 살짝 바꿔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거죠. 그거는 가격 비교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모델명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저가로 비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쇼핑몰이나 유사상품 수량이나 스펙 등을 더 잘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원래 모델명을 넣어서 그것끼리 묶이게끔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네이버 상품명에 모델명을 넣지 않아도 뭐 이미지나 설명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버립니다. 원부라고 하죠, 판매자들끼리는. 그래서 이 가격 비교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단순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격 비교로 들어가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형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이 원래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호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곱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생겨도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예 알고리즘 가이드라고 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는 기존하고 거의 다른 게 없었어요.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인 선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의 쇼핑 이력과 관심 상품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상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쇼핑했던 이력들, 아까 봤죠? 뭐 네이버 포유 같은 거고,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은 내가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별이나 연령마다 클릭, 구매, 찜수가 당연히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호도가 다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이 앞치마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걸 찾을 확률이 높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미용실이나 애견샵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앞치마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생활방수 앞치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꽃자수 앞치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식당이나 카페 용품을 자주 검색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찾는 앞치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자인도 있겠지만 조금 더 포멀하고 조금 더 소재가 기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쓰거나 이런 용도의 앞치마를 찾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앞치마가 있고, 실용적인 거를 따지는 앞치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상품을 바꿔주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똑같은 앞치마여도 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 단위로 묶었었죠. 앞치마를 검색했을 때 이런 것들을 쫙 리스팅을 한 다음에 전부 다 그 구매수, 찜수 이런 거를 통해서 상위 노출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상위 노출되는 형태로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30대 여성, 식당, 카페 용품 자주 검색한 유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서도 각 사용자한테 노출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노출이 생각보다 많이 대격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목 보호대 예시를 보시면은 좀 더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목 보호대를 또 어떤 사람들이 찾느냐, 헬스 용품을 검색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헬스를 하기 위한 손목 보호대를 찾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랩에 가까운 그립들을 좀 판매한다고 하면은 아기나 출산용품을 자주 검색한 여성 유저들한테 검색해서 구매하는 패턴을 찾아봤더니 뭔가 임산부일 때 손목 보호대를 많이 산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남성이면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쇼핑에 적용을 했던 것 뿐이지, 우리는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에 영상들을 보여주잖아요. 타고 들어가서 또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쇼핑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제품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가 추구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업데이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겠죠. 우린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은 셀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네이버 쇼핑 UI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맞춤형이라는 것을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네이버가 지금 맞춤형 쇼핑에 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서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의 네이버 쇼핑의 UI를 보시면요. 이쪽에 브랜드, 키워드 추천, 소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이 버튼들을 눌러보시면은 밑에 있는 이 쇼핑 탭의 항목들이 바뀌죠. 다른 제품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추천에서도 방수 앞치마, 카페 앞치마, 주방 앞치마, 어린이집 앞치마 이런 식으로 기존에도 이미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UI를 전부 다 개편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게 단순히 개인 맞춤형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갈 거면 제대로 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매체로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네이버는 일단 계속해서 브랜드나 키워드 추천, 소재 등등 계속 세분화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플랫폼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연관 키워드 정도만 보여주지 이렇게 뭔가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소재가 바뀌려고 하는 이런 것들마다 제품을 다르게 보여주는 상위 노출까지 싹 다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는 지금 네이버밖에 없어요. 왜냐면 쿠팡을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앞치마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체 상품들이 일단은 위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PB라고 하죠. 이런 자체 상품들을 우대를 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을 우대를 하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 정도는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세분화해가지고 모든 제품들을 상위에 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랑 쿠팡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브랜드 하는데 대체 그게 무엇인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지금 브랜드라는 거의 정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가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말하는 브랜드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가성비랑은 구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취지가 더 중요한데 네이버에서 브랜드 런처나 브랜드 부스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오픈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게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이커머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한 SME의 사업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SME는 이제 스몰이나 미디엄 브랜드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취향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품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나오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추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기업 상품이 상위 노출을 독점하도록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인 게 도매 사이트에서 탑 100을 소싱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품이 특색이 없을 뿐더러 아니면 너무 메이저한 제품들만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가져올 때도 브랜드를 소싱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최근에 다룬 영상을 보시면은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니치한 시장이 뜬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큰 키워드에서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많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다양한 소재나 다양한 키워드 추천해서 나오는 제품들은 상위 노출을 점령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예시를 보시면 온열 방석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온열 방석이라고 네이버를 검색을 했지만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쓰려고 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쓰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딘가 아파가지고 이 찜질용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강아지가 쓰려고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강아지 온열 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온열 방석이라는 거는 판매자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새가 없는데 강아지 온열 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1등 제품은 좀 팔고 있지만 2등, 3등, 4등부터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바로 틈새 시장이고 네이버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고도화하려는 거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작은 키워드로 나뉘어져서 소싱이나 판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니치한 시장에 맞춰서 뭔가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셀링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네이버가 아예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 아니면 소재, 취향 아까 전에 봤던 키워드 추천이나 소재 보셨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줄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상위 노출 판매자들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온열 매트라고 이제 크게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되던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어린이용, 할머니용 이런 거 구분 없이 전부 다 노출도를 가져갔었는데 이젠 네이버가 뭐 키워드 추천이나 다른 브랜드 추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추천을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량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맥도날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햄버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그런 맥도날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수제 버거집을 만들어서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연예인 중에 가수 테이를 보면은 수제 버거집 만드셨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먹던 사람이 수제 버거집 안 가지 않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가기도 하고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잘 되고 수제 버거집도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맥도날드를 만들면 다 망한다. 하지만 맥도날드도 잘 되고 수제 버거도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수제 버거집을 좀 이제 잘 만들어서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갔던 사람도 수제 버거를 한 번씩 먹어보게끔 그러면서 취향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위탁 판매하는 셀러한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오랫동안 특정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우대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햄버거도 판매하고 핫도그도 판매하고 와플도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햄버거집 전문점인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만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잘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사이드로 A라는 버거, B라는 버거, C라는 버거 이런 식으로 햄버거 안에서 취향을 맞추려고 하는 판매자들이 네이버에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용적인 상품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네이버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외에 광고 매체 활용을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광고 매체가 더 많아지는 만큼 다 해야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식 인증, 무료 배송, 평점 4.8 이상, 도착 보장 등등 이런 배지들을 더 띄워주고 있고 같이 노출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놓치고 있었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무료 배송을 한다든지 평점 관리를 끝장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몰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전문성, 카테고리를 갖추고 떡볶이면 떡볶이 전문점인 것처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컨셉을 갖춰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컨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만듭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컨셉을 가지고 계속 가꾸어야 네이버에서 좀 띄워주고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도 다르고 이걸 살려는 사람들의 소비자 군들도 다르기 때문에 점점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부 트래픽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위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상위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 노출이 의존도가 줄어드는 만큼 그 노출량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나의 SNS, 인스타나 유튜브 아니면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어쨌든 외부 트래픽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고 브랜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SNS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 트래픽을 끌고 오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빠르게 익히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플러스 스토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스토어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